술자리에서 잠들었는데 일어나 보니 강간범이 되어 있었다? DNA까지 나왔다면 보통 여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달랐습니다. 불기소, 혐의 없음, 어떻게 이런 반전이 가능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아 대전 분사무소 이상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정말 아찔했던 사건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집에서 평범하게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골아 떨어졌죠. 문제는 같은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이 의뢰인도 모르는 사이에 의뢰인 옆에 잠이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자 의뢰인보다 먼저 일어난 여성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잠들어 있었는데 성폭행을 당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기 결백을 확신했지만 수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속옷과 신체 내부에서 의뢰인의 DNA가 발견된 것인데요.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 증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여기까지 오면 유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거의 끝났다라고 봅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강간죄에 준한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이용해서 성관계를 한 경우에도 강간죄와 똑같이 처벌한다는 겁니다. 형량은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죄가 모두 인정되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게다가 성범죄는 형량만 높은 것이 아닙니다. 성범죄자는 신상 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고 재범일 경우에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사회적 낙인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즉 잘못하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내가 술에 취해 있던 것은 맞지만 내가 그런 행동을 했을 리가 없다. DNA가 나왔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성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DNA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준강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관계 흔적이 있다고 해도 합의에 의한 거였는지 강제였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희는 전략을 이렇게 갔습니다. 첫 번째, 일관성 유지. 의뢰인이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단편적인 기억을 최대한 일관하여 진술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특히 1차 조사에서 말한 내용을 기준으로 2차 조사에서도 흔들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건 전후 상황 분석. 술자리의 분위기, 피해자의 상태, 신고 직후 상황까지 모두 맞추어 봤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접근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을 강조했죠. 셋째, 논리적인 의견서 제출. DNA가 발견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준강간이 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도 술에 만취해 있었고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으며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서로 간의 의사합치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풀어서 의견서를 냈습니다. 검찰은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DNA가 발견되었지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술자리에서의 성관계 사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피해자가 곧장 신고하고 DNA가 나오면 대부분 기소가 되는 겁니다. 주치 감경, 심신미약, 실무에서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무혐의가 될 수 있었던 건 조사 단계에서의 일관성 유지, 사건 전후 상황 분석, 논리적인 반박 의견서 제출, 세 가지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성관계는 언제든지 성범죄 사건으로 기화될 수 있다. 그럴 때 혼자 대응하면 정말 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태아 대전 분사무소의 이상훈 변호사였습니다.